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해 부산항 신항, 가덕도 신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동부가 스마트 복합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중도보수 경남교육감 단일 후보가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결정돼 박종훈 교육감과 양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호사비오리의 국내 최대 서식지가 지리산 인근 덕천강의 정비공사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에서 공직 비위를 저지른 경남의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항만과 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복합물류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에도 스마트 복합물류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밑그림이 처음 제시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중동 최대의 항구 두바이 제벨 알리항입니다. 인근엔 에티하트 철도와 세계 6위의 화물공항인 알막툼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결된 트라이포트로 전체 GDP 50조 원의 약 25%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진해 부산항과 가덕도 신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가 추진 중입니다. 이곳을 동부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약 8개월간의 용역 끝에 최종 제시됐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빠른 배송을 위해 설치하는 물류센터인 풀필먼트 센터를 포함한 유통 물류산업단지와 제품을 전시하는 쇼룸을 통해 볼거리와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스마트 로지스밸리 등 크게 5가지 모델입니다. 배와 비행기, 철도를 통해 국내외로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동부가 물류 플랫폼의 중심지로 경남과 부산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비즈니스 모델만 해당될 게 아니라 운영이나 아니면 정보 플랫폼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부울경 경제 공동체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항과 항만, 철도가 연계된 물류 허브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의 그 연구 속에 그대로 담아서 아마 우리 지역이 새로운 어떤 그 동북아의 스마트 물류의 중심지로서 아마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국토교통부도 이르면 다음 달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연구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이번 용역 결과가 반영된다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중도보수 경남교육감 단일 후보가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박종훈 교육감과 1대1의 구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앞서 중도보수 교육감 예비 후보 중에서 경선 과정에 불복해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루어졌던 중도보수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 약 7개월 만에 최종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단일화를 주관한 나라사랑연합회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이 각각 12.2%와 13.8%의 지지율을 얻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경남교육 제대로 살리자는 거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박종훈 교육감과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변수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도보수 교육감 예비 후보 가운데 이번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할 경우입니다. 이들이 작성한 서약서에는 경선 결과를 복종하지 않고 출마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셈인데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공증이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당내 경선에 나온 사람 가운데 탈락한 경우 출마를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정치 구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후보자의 성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 후보 단일화 결과에 대해 불복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복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 간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나와 결국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경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상황임에도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들은 경제 성장만을 외친다면서 환경 관련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진보정당들은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들이 환경 문제는 뒤로 한 채 경제 성장만을 주요 공약으로 앞다퉈 내세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로는 탄소 감축을, 행동으로는 탄소 대량 배출을 공약한다. 그리고 표를 달라고 한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실제 2019년 기준 경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18만 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습니다. 환경단체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28개 공약을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선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확대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대정부 건의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비롯해 기후 대기국을 경남도청에 신설해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우리 개인이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지 전기 자동차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반드시 이 일에 핵심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다음 달까지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공약 제안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주 지역 4개 진보정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와 정책, 전략 연대로 진보 후보의 의회 진출에 힘을 모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를 단수 추천하고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도 협의를 통해 단수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사 비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 개체수가 수천 마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 100여 마리만 날아드는 멸종 위기종 1급입니다. 지리산자락의 덕천강이 호사 비올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데 하천정비공사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덕천강. 오리류 몇 마리가 무리를 떠다닙니다. 목덜미에 갈기가 있고 몸통엔 검은 비늘 무늬가 선명합니다. 호사스러운 모습이어서 이름도 호사비오리입니다. 겨울철새인 호사비오리는 전 세계 개체수가 2,500마리에서 4,5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백두산 일대에서 번식을 하고 그 번식 개체수들이 한반도 일대에 100여 마리가 날아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또 여기 덕천강 일대에서는 30여 개체가 이곳은 덕천강에서도 호사비오리의 최대 서식지였지만 지금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 때문입니다. 하천정비공사가 시작된 건 이달 초. 하천 흐름에 영향을 주는 퇴적토를 정비를 하고 지장목을 제거해가지고 그 일대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굴착기가 하천 바닥을 파내고 둔치의 갈대와 수목은 모두 베어졌습니다. 은신처가 사라지자 30여 마리까지 목격되던 호사비오리는 흩어져 버렸고 지금은 덕천강 일원에서 10여 마리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계속해서 하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황폐화되면 얘들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멸종해. 진주시는 하천공사를 하기 전 어떤 동식물이 사는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규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인간의 잣대로만 하천에 굴착기를 들여서는 안 된다며 남아있는 호사비오리 서식지 보존 대책 마련을 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수당이나 여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해 공직감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김해시 6급 공무원 3명이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무원들은 동행한 지역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장 입장료부터 숙소, 식사까지 1인당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김해시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해군 공무원 4명은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수당을 남해군수 명의로 보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모두 27차례에 걸쳐 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해군은 인사이동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남해군으로 적어야 되는데 군수라고 이게 잘못 적었어요. 그게 단순 담당자의 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준수 촉구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 밖에 수당과 여비 부정 수령 등의 비위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 시도와 함께 실시한 특별공직 감찰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53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0%인 11건이 경남 사례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의 청렴도와 부패 방지 평가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별공직 감찰을 지방선거 전날인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합동감찰반을 확대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티키타카 새내기 공감 토크가 오늘 오후 3시 거제시 청년센터 2룸에서 개최됩니다. 꿈 나눔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남해군 남해읍 예정부지에서 열립니다. 하만박물관 재개관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하만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제27회 용현면 안점산 봉화제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사천시 안점산 봉수대에서 펼쳐집니다. 신압으로 복지관 개관식이 오늘 오후 3시 양산시 덕계동 신압으로 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제3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79억 4천여만 원을 신고해 경남도의회 이종호 의원에 이어 도내 고위직 재산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보다 약 8천만 원 늘어난 5억여 원을,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2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도내 시장 군수 중에선 허성무 창원시장이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춘수 함양 군수가 약 3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적었습니다. 남강 유람선의 나루터와 관광객 휴게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진주시가 19억 원을 들여 건립한 남강 물빛나루 쉼터가 준공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을 기리기 위한 김시민호로 이름 지은 유람선은 다음 달부터 운항합니다. 남해군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택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남해 지역 7개 중고교 학생들은 100원의 교통비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귀가할 수 있으며 부족한 차액은 남해군이 부담합니다. 경남도 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제11대 의회에서 725건의 조례를 발의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의석수가 여야 균형을 이루면서 경쟁적으로 조례 재개정에 나선 결과로 풀이되며 의원별로는 박준호 의원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상동 의원 22건, 황재은, 송호성 의원이 각 20건 순이었습니다. 지난 25일 관련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도내 모든 공립초중고 특수학교에서 학부모회 설치가 의무화돼 학교마다 학부모회 임원 선출이 곧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학교 기본 운영비 중 1% 이상을 학부모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별도의 예산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을 위해 창원과 김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쉼터와는 달리 지자체 유휴지에 컨테이너 형태로 간이 쉼터를 만들어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올해 김해를 시작으로 창원과 진주, 양산에 5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